트럼프의 입을 꼬맬 수가 있습니까? 못 꼬매요.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대단히 안 좋은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테더가 14% 상승했다. 이게 깜짝 상승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환율 급등으로 테더의 매수세가 몰렸다. 미중 갈등에 대한 고조 여파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간단히 확인해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 가치에 고정된 가상 자산을 말하는데, 자, 이게 어떤 이유인가? 테더는 달러와 함께 1대1로 고정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하면 테더 가격이 환율 수준이 정상이란 소리입니다. 그럼 이게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이 올라갔다는 거니까 조금 체크를 해보게 되면 14%가 상승을 했다. 깜짝. 자, 이 관련돼서 그럼 뭘로 들려요? 1430원을 돌파했다 라고 하는 것들은, 그럼 테더 가격은 곧 환율과 함께 이렇게 추종을 하는 자산인데, 이런 공격형 투자 자산이 트럼프와 이런 대중 관세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에도 몰리지만 뭔가 이렇게 환율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 테더와 함께 이런 같은 성향과 같은 추종을 하는 이런 금값이 뛰는 것과 같은 이치처럼 위기 상황에서 돈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달러를 봐버리면 간단하잖아요. 뭐 말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봉이고요. 월봉입니다. 자, 이거 제가 본 환율 차트 선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음봉으로 살짝 눌리긴 했지만 1425원이면은 정말 좋지 않은 모습들이죠. 자, 그럼 우리가 증시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체크를 해서 좀 확대시켜 드리면 바로 보여요. 외국인들이 지금 돈들이 빠져나가는 것들이 느껴지죠. 외국인들이 7,800억을 매도하고 기관도 5,100억을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이 지금 지켜주려고 1조 2천억 원 이상 지금 담아나가지만 지수의 하락은 지금 트럼프 이슈에 대해서 살아나지 못하는 힘든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수가 안 좋은 것이냐?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올라가는 종목이 500개, 떨어지는 게 1110개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은 다 팔자세고 개인들이 지켜주려고 그래도 좀 버티고는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버티고는 있는데 지금 흐름세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자, 그럼 우리는 시장을 지금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선물 옵션은 빠지고 있고 콜옵 살 수 있는 권리도 빠지고 팔 수 있는 권리만 올라가고 있죠. 시장이 단기적으로 좋지 않겠다는 그런 반증도 되고요. 근데 미증시는 나쁘지 않아요. 미선물 지수는 1.32%, 미니 나스닥, 미니 S&P. 자, 그래 아시아 시장 전체로 좋지는 않죠. 자, 미중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여러 가지 이런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럼 시장 상황은 어떻겠냐? 코스피 코스닥 중심에서 살펴보게 되면 전기전자 같은 경우도 안 좋았고요. 오늘 그나마나 다행히 이렇게 리튬이나 비철금속 이쪽은 조금 나은 모습들 보여줬는데, 그럼 돈들이 이런 테마나 이런 단기 순환매 쪽으로 움직여지는 모습들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응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다음 기사가 시장 논리에 조금 반하는 이슈 하나 나왔어요. 더 커진 연체 리스크 결국은 은행의 몫이다 라고 했는데 1인당 연간 이자 규모 같은 경우가 지금 보이시나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우량 고객에게는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데 0.1포인트라도 좀 부담을 더 지워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 쉽게 말해서 고신용자들 있죠. 돈 많이 버시고 신용이 높으신 분들한테 조금 더 받고 좀 저신용자들 힘드신 분들한테 좀 깎아주면 되지 않겠냐. 저신용자 연체가 급증하니까 좀 깎아주면 잘 갚지 않을까? 신용 재분배를 좀 해보자 하는 압박인 거예요. 그럼 이게 시장 논리와 맞습니까? 시장 논리와? 좀 안 맞죠? 그럼 이건 무슨 현상이에요? 투자자 관점에서? 단기 시장의 친화적인 신호가 아니죠. 원래 이건 시장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용 배분의 경직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은행이 심사 강화 한도도 올리게 될 거고 정책적인 것들이 나온 거죠. 정부 정책. 그럼 먹거리가 있느냐? 없지는 않아요. 근데 강화나 한도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커집니다. 정책 취지는 포용금융이지만 뭐 다 포용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다 포용하자 이런 분위기겠지만 저신용 연체가 구조화가 되는 거예요. 저신용자들이
이거 이자도 안 비싼데 더 빌렸다 더 쓰고 조금씩만 갚아 나가도 되잖아.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면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돈 버는 것만 보면 되잖아요. 돈 버는 것만. 그럼 은행 섹터 전반은 그럼 마진 압박에 시달립니다. 시장 논리 영업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여질지 몰라요. 자, 그럼 은행 소비자 금융에서는 방어 모드가 들어갈 겁니다. 은행 관련주 체크해 보시죠. 자, 볼 거 있나요? 다 음봉 켜내죠. 시장이 원래 이렇게 빨라요. 종목 이름 가릴게요. 자, 그런데 조금씩 올라간다.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일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관련된 것들 돈 흘렀고 환율 올랐고 그리고 금값도 올라갑니다. 어떤가요?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것도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던데 그렇죠. 경제TV마다 이거 하루 종일 얘기합니다. 자, 아무튼 온스당 4,000달러대를 돌파한 것을 시장이 인지했다, 인식했다, 안착했다. 자, 이런 얘기들만 나오죠. 그럼 배경이 미중 무역 갈등이었고, 그렇죠? 미중 무역 갈등이었고, 환율 급등했고요. 환율 급등하고 나서 연준 금리 인하가 12월에 나올까 뭐 할까?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조금 매수하자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일단 개인 투자자든 뭐든 중국산 제품에 55%에서 100% 추가 관세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희토류 통제도 좀 강화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온 상태고요. 불확실성 국면에서 돈들이 금으로 몰리고 있다는 소리죠. 그럼 주식시장에는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일단은 살짝만. 제가 그때 명절에는 일단 방향성 보고 생각하자. 하루 확실하게 감기처럼 오르고 약간의 조정을 주고 있는데 지금 올라갔던 지수를 많이 소폭 반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3,500선으로 살짝 내려왔는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선회할 거라고는 보고 있지만 일단은 조심해야 된다는 소리죠. 한 달 전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방송에 나와서도 항상 얘기했던 것들이고 3,500억 달러 요구에 1,430원도 환율이 이렇게 불안하다. 순매수세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거 지겹게 들었죠. 그러면 약 500조 원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500조. 이거 우리가 수합 깔끔하게 하자. 우리 일본처럼 수합하자. 이것도 안 통했었고. 그럼 한국 외환 보유액이 4,220억 달러 정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에 써있죠. 4,220억 달러 대비 국내 외환 보유액의 80%가 넘는 규모를 지금 투자해라. 지금 이 소리인데 상하방이 지금 다 불안해요. 지금 환율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우호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거 우호적인 협상이 타결될지도 미지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지금 미지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자금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환차손 날까봐 지금 오늘 환차손 날까봐 판 거예요. 7,500억. 이거 쉽지 않아요. 지금 장마감 20분 전인데 쉽지 않다니까요. 지금 이게 시장이. 보세요. 안전자산으로 게임 끝나잖아요. 금통장 1.5조 돌파. 안전자산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금값 장기 추세, 상승 추세로 전이한다. 자, 이거는 좀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미국이 약 금의 70%를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나라별로 집계는 다른데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미국이죠. 왜 됐냐면 종이와 잉크만 있으면 화폐는 영원히 만들 수 있지만 금은 지구의 금을 뭐 늘리거나 줄입니까? 뭐 발견 안 된 건 있어도 늘리거나 줄일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약 70%에서 80%로 뭐 추출하는 국가도 있고요. 추정치는 무조건 70%는 넘는다는 게 지금 세계의 분위기상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70%는 미국이 갖고 있고 나머지는 30%는 전 세계가 나눠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발견 안 된 거 빼고.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중국들이 뭔가 좀 선점을 하기 위한 기축통화국의 지위가, 그래서 종이로 아니라 금으로서 현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자산의 가치가 있고 기축통화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 자산들이, 미국의 돈들이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갖는 거 아닌가요? 계속 찍어내면 안 되잖아요. 가치가 없어질 거잖아요. 그때 금 같은 것들이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기축통화국의 지위도 금을 항상 필요로 하는 것들, 통화와 화폐, 그리고 자산과 채권, 여러 가지 부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라는 것들도 간단하게 상식으로 알아두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자산시장 얘기 나왔으니까 속보 하나 깔끔하게 더 보고 갑시다. 주담대환도 4억으로 묶고 DSR을 조인대요. 석 달 만에 센 대출 규제를 오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동산을 조이면 부동산 살 돈 없으니까 주식으로 와야지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자, 단기로는 맞아요. 단기로는 그럴 수 있는데 부동산 투자는 좀 부담도 되고 대출도 안 나오니까 단기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집값이 소폭이라도 떨어지면 예를 들어 집값이 잡혔어요. 긍정적으로 봅시다. 집값이 25% 하락해서 잡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잡혔으면 그럼 대출보다 집값이 더 떨어졌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그것보다 집값이 더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갚아야 돼요. 그러면 주식에 있는 돈들도 빼서 메꿔야 됩니다. 즉 주식이 선행지표, 부동산이 후행지표인데 주식과 부동산은 똑같이 가요. 다만 주식시장이 선행지표일 뿐입니다. 근데 환율이 떨어지는데 코스피는 오른다.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이거 떨어질 땐 그러면은 산이 가파르면 떨어지는 진폭이 크죠. 경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가파르게 떨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완만하게 올랐어도 쭉 절벽처럼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단히 지금 오늘 보이는 지표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 소위 우리끼리니까 편히 얘기합시다. 트럼프의 입을 꼬맬 수가 있습니까? 못 꼬매요. 땡큐 트럼프 할 때는 언제고 이게 입을 꼬맬 수도 없고 이거를 지금 있는 시장 그대로를 대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기억을 하세요. 자, 분명히 우리가 지수 올라갈 때 동안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을 했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냉정하게 어찌됐든 오늘보다 내일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딱 수익 실현하고 잠깐은 구경해도 좋습니다. 뭔가 좀 방향성이라든지 정책 드라이브 혹은 뭐 이런 거시경제 지표들이 뭔가 일방향으로 딱 소통이 된다던가 지금 여러 가지들이 문제들이 대단히 심각해요. 셧다운도 있잖아요. 셧다운. 우리가 셧다운이 있었을 때 미정부 셧다운 같은 관련된 것들을 제가 또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똑같이 가잖아요. 똑같이. 외인기관 뭐 중심에 매수하는 게 유일한이다라고 뭐 말이야 좋지. 이게 지수 안 좋을 때는 용 뽑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도 이런 정책 드라이브 걸린 것들이 있으면 제가 조금 체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뭐 간단하게 뭐 상품들도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은 일단 돈 버는 것만 생각을 하자고요. 일단은 방향성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한번 지켜보시기. 오케이. 자, 그리고 코인 관련된 이슈들, 이런 스테이블 관련된 이슈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래 공부는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공부라기보다도 진짜 고수들의 반열에 올라서면 프로는 항상 공차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달려나가죠. 우리도 조금 더 프로의 레벨로 올라오는 것은 어떨까요? 한국경제TV 와운의 파트너 유일한이었습니다. 금일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